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장이 좋아지는 방법 편입니다. 오래 기다려오신 분들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약국을 하면서 제가 기획, 대본, 촬영, 편집 모두 제가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편밖에 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 신장이 좋아지는 방법 이제 알아볼 건데요. 다 아는 내용이야.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고 계신가요? 자, 신장이 좋아지는 방법 첫 번째, 혈당과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한다. 첫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성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은 1위가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 2위가 고혈압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잠깐 신부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당뇨에 의해서 신장의 간질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사구체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사구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 등에 의해서 수입 세동맥의 동맥경화로 인해서 사구체를 이루고 있는 혈관들이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조직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단 것에 자꾸 탐닉하게 되었을 때 공복혈당 장애가 왔었는데 이때 빨리 정신 차리고 관리해야지 아차하는 사이에 당뇨로 발전합니다. 이미 당뇨, 고혈압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잘 관리 받으시고 당 지수가 높거나 당 독소를 많이 배출시키는 음식은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 독소 관련해서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규칙적이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도 혈당과 혈압 관리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크롬, 아연, 비리 식이섬유 같은 것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매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뚫어라. 평상시 혈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신장이 나빠지면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남았나 병원에서 신장 검사를 해주는데요. 이는 사구체 여과율을 봅니다. 이 사구체는 신장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데 모세혈관이 뭉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로 들어가는 수입 세동맥이 막히게 되면 신부전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미연에 막자는 거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그리고 혈전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평상시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질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질환이 없으신 분들도 식이 조절도 하시고 나이 50세가 넘으면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혈관 건강에 좋은 제품 한두 개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나 나토키나제 같은 것을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품에 따라서 효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인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낮춰주는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B6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제품 소개는 여기에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떨어진 신장 기능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정말 회복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회복될 수 있는 상태라면 철저히 관리해주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육식을 피하고 담백하고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라. 저도 신우신염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기름기가 많은 육류를 먹은 날은 굉장히 악화가 됐고요. 된장찌개나 나물 같은 것을 먹을 때는 상태가 호전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육류는 어떻습니까? 지방과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육류의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지방산과 만나고 또 여기에 비타민 B6가 부족하게 되면 크산투렌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과다 생성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의 베타세포를 파괴하게 돼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당뇨가 악화가 됩니다. 당뇨가 신장질환의 제1원인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채식 위주 식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또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칼륨과 인인데요. 채소나 잡곡 같은 데에는 칼륨이나 인 같은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신장병 환자분들은 칼륨과 인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항상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육식을 많이 하면서 먹을 때는 피해가 큰데 육식을 끊고 신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먹게 되면은 칼륨과 인의 과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채소는 데치거나 삶거나 또 물에 잘 씻게 되면은 그 칼륨이 상당히 많이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조리 방법을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소들도 들어있는 영양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너무 과잉 섭취하지 않고 조금씩 자주 골고루 이렇게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금주 금연하라. 혈관 건강에 가장 나쁜 거 한 가지 습관 뽑으라면 음주와 흡연인 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죠? 하지만 삶의 낙이 그것밖에 없다면서 끝까지 붙들고 계실 건가요?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면 이제는 결단하실 때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해독하라. 신장이 하는 일이 몸의 노폐물을 걸러서 외부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 노폐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몸 안을 떠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할지 정말 끔찍합니다. 가뜩이나 요새 미세먼지, 공해 때문에 중금속도 몸에 많이 쌓이고 온갖 가공식품이며 게다가 노폐물 배출조차 되지 않는 신기능 떨어진 분들 디톡스가 꼭 필요하겠네요. 디톡스는 따로 다뤄야 될 만큼 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식이섬유 등을 이용한 장 디톡스와 간을 해독하는 간 디톡스 두 가지를 하는 게 좋은데요. 한간에 한때 유행했던 간 청소와는 다른 겁니다. 간 청소는 저도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후유증이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담즙을 한꺼번에 왕창 분비시키다 보니까 체력이 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허당됩니다. 간 청소는 체력 약한 분들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섯째,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라. 활성산소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내독소이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한은 계속 만들어지죠. 활성산소는 물론 장점도 있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살균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포를 성장을 촉진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이렇게 순기능도 하지만 이게 과다하게 생성됐을 때가 문제인 거죠. 문제가 감염이 됐을 때, 그리고 격한 운동을 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자외선, 중금속 오염, 전자파, 흡연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과다 생성하게 하는 요인들이에요. 사구체 신염 등으로 신장에 감염이 생기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다량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역시 신장 조직도 파괴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항산화 영양소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제거에도 아주 좋아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아로니아, 아사이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하고 검은콩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검은콩이 신장에 좋다고 막연히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검은콩을 물에 불려보면 보라색 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건데 이게 또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과 함께 콩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기 때문에 혈관 건강도 좋아지게 하니까 괜히 좋다고 한 게 아니랍니다. 일곱 번째, 일찍 잠을 자라.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신장 기운이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작년에 지지리도 신우신염의 재발이 잦았던 이유가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았어요. 애들 성장 호르몬도 이 시간에 많이 나오시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신장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신장 좋아지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에는 꼭 주무시도록 하세요. 여덟 번째, 명상하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모든 병은 악화됩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감정편에서 우울감이나 짜증,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는데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신이 강화되기 때문에 눈빛도 살아나게 돼요. 아홉 번째, 소금을 바꿔라. 일단 조물주는 바닷물의 미네랄 조성을 인체의 미네랄 조성과 같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소금이 문제인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서 정제염이 있죠. NaCl, 염화나트륨만을 뽑아낸 그런 정제염은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염솔트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저염솔트 중에서 KCl을 첨가해서 짠맛을 보강한 저염솔트가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배설이 힘들기 때문에
이 KCL이 첨가된 저염 솔트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번째, 생활 습관을 지켜라. 제가 저번 주에 올려놓은 신장을 나빠지게 하는 생활 습관편 잘 탐독하시고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없나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나빠지는 생활 습관에 반대로 하세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실천하세요. 오늘은 신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 관계상 각각의 대략적인 내용만을 다뤘어요. 이 중에 몇 가지씩만 잘 실천해도 분명히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 신장에 해로운 음식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을 따로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잘 실천하시고 신장 건강 좋아지세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